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하던 전남에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확진자가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순천 지역의 병원과 의료 판매 기관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남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명입니다. 어제 오후에 5명이, 오늘 오전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확진자 상당수는 순천의 한 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해당 병원과 판매점 시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점을 임시 폐쇄하고 병원 직원 등 접촉자 3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어제 나주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이후로 5달 만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보도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인원이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4만 300여 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30.2%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4만 9,6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1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작업자 4명이 건물 잔에 깔렸다가 구조됐는데 2명은 숨졌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나무 기둥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무너진 건물을 손으로 뒤지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광주시 계림동의 한 주택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건물 더미에 깔렸습니다. 소방당국은 60여 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고 1시간여 만에 작업자 4명을 차례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은 숨졌고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낡은 목조주택을 고치는 공사를 하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 주택을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강 작업, 그러니까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에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중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현장 환경 때문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기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정밀 감식을 통해 붕괴 원인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이렇게 광주 한 주택에서 리모델링 공사 도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정밀 감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낡은 목조 주택에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집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6분쯤 순천시 승주 호남 고속도로 서순천에서 승주 IC 방향 3km 지점에서 주행 중인 대형 트레일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레일러가 전도되면서 고속도로 양방향이 통제돼 2시간가량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학교 폭력 유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등에서 정서적 괴롭힘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부산방송총국 김아르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단체 대화방입니다.
정작 피해 학생이 없는 이 방에서 험담이 쏟아집니다. 피해 학생이 SNS 친구 맺기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신체적 폭력을 하고 싶다는 조롱까지 이어집니다. 또 피해 학생에게 대화방 내용을 알린다는 이유로 위협까지 가합니다. 이 같은 괴롭힘은 2년 가까이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 3명에게 봉사활동 5일 처분만 내렸습니다. 보호조치도 없었고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애 반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봉사 잘 다녀왔다고 고맙다고 오히려 더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피눈물이 났죠,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 가운데 이 같은 정서적 괴롭힘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학교 폭력 검거 인원은 전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이 45%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정서폭력은 2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SNS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온라인 계정을 빼앗아 유료 결제를 하는 등의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정서폭력은 접근이 쉽고 24시간 이루어져 물리적 폭력보다 회복이 어렵고 더 치명적입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이런 것들을 SNS로 조금 분출하면서 사이버 폭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초대를 하고 그래서 그게 대면했을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 폭력 추세가 달라지는 만큼 디지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 현장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고 하늘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식목일인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까지 깨끗해서 모처럼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가운데요. 광주와 목포, 순천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겉옷 꼭 챙기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따뜻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낮은데요. 나주 9도, 영광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담양과 화순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6도, 순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암의 낮 최고 기온 19도, 장흥과 완도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아직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당분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7시간 만에 진화된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새벽 1시 25분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으며 이불로 사무실과 인접 건물, 주차된 자동차 등이 파손됐습니다.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늘부터 차량 시험 생산에 들어갑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최근 각 공정별 설비 설치와 시험 운전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과 조립 공장 순으로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생산은 실제 판매될 차량을 생산하고 성능과 품질을 점검하는 과정이며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는 오는 9월부터 현대차 경영 SUV를 연간 7만 대가량 생산할 예정입니다.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광주에서도 도로 정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추기 위해 표지판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최근 전체 길이 1,466km에 이르는 도로에 대한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 환경을 감안해서 상무대로와 인방울대로 등 29개 구간 141km 길이의 도로는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민주화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하는 전문 특화 자료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현재 기록관 4층 자료실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와 자료집 중심으로 재배치해 다음 달부터는 주제 전문 서비스 등 기록물 연구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자료실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교양도서는 장소가 부족한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서 지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공동교육과정 기반조성 관계자협의회에서 제시된 대로 주 1회 공동교육과정의 날을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캠퍼스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남도는 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2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와 여수 등 14개 시군의 주택과 건물 4,719곳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